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은 지게차 필기 최신 문제입니다. 2019년도 최신 문제 1회차 중에서 1번에서 20번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보건 문제고요. 정확히 같은 문제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보건 문제로 지금 나와 있는 그 최신 문제를 지금 문제집에서 추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모든 문제에서는 그 보기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 중심 단어들, 중요한 내용들은 따로 해설을 다 해드릴 거니까 이 동영상만 보시면 따로 책을 구입을 하지 않으셔도 다 이해가 되고 합격하실 수 있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만 잘 읽히시면 합격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번 사행정 사이클 디젤 엔진이 작동 중 흡입 밸브와 배기 밸브가 동시에 닫혀 있는 행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흡입 밸브와 배기 밸브가 동시에 닫혀 있으려면 자 보시면 흡입 행정의 그림이 있는데요. 흡기에서는 흡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흡입 밸브가 열리죠. 배기 밸브는 닫혀 있습니다. 자 압축을 하려면 흡기, 배기 다 닫히죠. 따라서 압축 밸브 이때도 흡기, 배기 닫혀 있습니다. 폭발할 때도 닫혀 있죠. 둘 다 닫혀 있어야 그 피스톤 힘이 오롯이 전달이 되니까요. 피스톤으로 힘이. 그래서 폭발도 닫혀 있습니다. 배기. 배기 행정 때는 가스를 내보내야 되니까 배기 밸브가 열립니다. 흡기 밸브는 닫혀 있고요. 따라서 압축과 폭발 이 두 행정에서 동시에 닫혀 있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이 배기 행정 때는 배기 밸브가 열리죠. 배기 밸브 열리고 소기 행정 말을 이제 꼬아놔서 그러는데 소기도 배기 밸브예요. 배기 행정이에요. 따라서 배기 밸브가 열립니다. 흡입 행정 흡입이랑 흡기나 뭐 마찬가지인데 말을 조금씩 이상하게 해놨네요. 흡입 때도 흡입 밸브가 열리죠. 따라서 아니고 4번 동력 행정. 동력 행정이 이제 폭발이 일어나는 행정이기 때문에 요때는 두 개 다 흡기 밸브, 배기 밸브가 다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 라이너식 실린더에 비교한 일체식 실린더의 특징으로 틀린 것을 찾습니다. 라이너 실린더라고 하고 일체식 실린더를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실린더 모양인데 여기 이제 파란 게 물 자켓이고 냉각수가 들어가 있는 물 자켓이고요. 여기 이제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피스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요 닿는 부분들이 마모가 되죠. 마모가 되면 가스가 누출이 되기도 하고 엔진 오일이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해서 문제가 생기기는 합니다. 엔진의 성능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차들은 그 소형차들은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대형차들은 차값도 비싸니까 여길 또 이렇게 옛날에 보링 한다 그랬죠. 보링해서 또 다시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 요즘에는 이제 라이너를 중간에 넣습니다. 쉽게 말하면 깡통 같은 걸 하나 넣는 거죠. 얇은 빼고 새거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엔진의 성능을 계속 유지를 시킵니다. 근데 다 좋은데 이 건식이라고 합니다. 건식 라이너는 넣었다 뺐다 하긴 하는데 이 벽이 두 개가 생기죠. 벽이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중벽이 생기니까 냉각 적용이 조금 약해져요. 냉각 기능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일체식 라이너 습식이라고 합니다. 습식 라이너는 일체식 라이너는 이런 식으로 라이너와 물자켓이 딱 접하도록 벽을 하나 없앤 거죠. 그래서 냉각 효능을 높인 거죠. 이 친구는 냉각 작용이 떨어진다는 거고 얘는 냉각 적용이 잘 되지만 냉각수가 셀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라이너 실린더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것 같고요. 자, 요거를 보시고 문제를 다시 풀어보시면 라이너식 실린더에 비교한 일체식 실린더의 특징을 물어봤습니다.
1. 부품수가 적고 중량이 가볍다. 부품수가 적죠. 예. 2. 라이너 형식보다 내마모성이 높다. 라이너 형식보다 내마모성이 높지는 않죠. 예, 내마모성은 라이너 형식이 넣었다 뺐다 하는 게 내마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3번 강성 및 강도가 크다. 예, 일체식이기 때문에 일단 강성 및 강도가 큽니다. 그 다음에 4번 냉각수 누출 우려가 적다. 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3번 커먼 레일 디젤 엔진의 가속 페달 포지션 센서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네, 이제 커먼 레일의 센서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뭐 자동차 정비 시험에 이제 나오는 문제인데 조금 운전 문제에서는 조금 어려운 축에 들어갑니다. 자, 커먼 레일에 가속 페달 포지션 센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자, 이거 잠시만 그 커먼 레일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커먼 레일 디젤 기관 센서의 구조 모습인데요. 예, 이거는 보시면 뭐 깊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예, 이거 보시면 센서 1은 연료 및 연료 분사기 시기를 결정을 합니다. 사람이 힘을 가하면 센서가 연료 및 연료 분사 시기를 결정해서 뿌려주는 거고요. 예, 악셀에다 밟음 정도에 따라서. 센서 2는 센서 1을 검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센서 1이 잘못 오류가 날 경우에 급발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연료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1, 2는 센서 2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먼저 말씀을 드리면 FTS라는 센서가 있는데요. FTS는 연료 온도를 측정을 해서 연료량을 보정하는 게 FTS입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요. 자, 커먼 레일 디젤 엔진의 가속 페달 포지션 센서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가속 페달 포지션 센서는 운전자의 의지를 전달하는 센서이다. 네, 맞는 얘기죠. 예, 운전자가 얼만큼 그 가속을 하느냐 의지를 전달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 가속 페달 포지션 센서 2는 센서 1을 감시하는 센서이다. 말씀드렸죠? 센서 1이 유량을 뿌려주는 거에 따라서 네, 3번 가속 페달 포지션 센서 3는 연료 온도에 따른 연료 보정 신호를 한다. 이거는 커먼 레일 센서 3가 아니고 연료 온도 측정을 하는, 연료 보정을 하는 FTS라는 센서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속 페달 포지션 센서 1, 2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속 페달 포지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가속 페달 포지션 센서 1은 연료량과 분사 시기를 결정. 자, 넘어가겠습니다. 4. 건설기계 운전 중 엔진 부조를 하다가 시동이 꺼졌다. 그 원인이 아닌 것은 처음 문제를 보시는 분들은 엔진 부조가 대충 뭐 어떤 거라는 것은 알지만 정확한 개념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일단 엔진 부조나, 예, 이 답에 나온 오버플로 호스가 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풀어보겠습니다. 엔진 부조 현상은 실린더 내에서 연료 폭발이 원활하지 못한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1번 실린더, 2번, 3번, 4번 실린더가 정확한 타이밍에 폭발을 정확히 해줘야만이 엔진이 정확히 돌아갑니다. 근데 폭발하는 시기가 조금씩 틀리면 차가 쉽게 말해 털털털 거리는 거죠. 털털거리면서 부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엔진은 동력을 얻기 위해서 행정이 정확하지 않은 거죠. 예, 행정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 엔진 부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오버플로 밸브는 잘못된 조작이나 막힘이 있을 경우에 바이패스에서 이제 펌프, 파이프, 피팅 과압이나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료를 다시 탱크로 연료로 다시 보내는데, 이때 통과하는 파이프를 오버플로 호스라고 합니다. 오버플로 호스는 바이패스가 다시 연료 탱크로 보낼 때, 예, 그걸 통과하는 호스를 오버플로 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아시고 4번을 푸시면, 건설기계 운전 중 엔진 부조를 하다가 시동이 꺼졌다. 엔진 부조를 하다가 시동이 꺼진 것은 무조건 연료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행정과 관련된 것들을 거슬러 내면 됩니다. 1. 연료 필터 막힘. 연료 필터가 막히면 연료가 분산 안 되기 때문에 부조 현상이 일어나겠죠. 2. 분사 노즐이 막힘. 분사 노즐이 막혀도 폭발이 잘 안 일어나겠죠. 3. 연료 장치의 오버플로 호스가 파손. 오버플로 호스 파손하고는 상관이 없죠. 4. 연료에 물이 혼입. 당연하죠. 연료에 물이 혼입이 되어 있으면 잘 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버플로 호스가 어떤 건지 그 단어를 좀 물어보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엔진 윤활유 기능이 아닌 것은 엔진 윤활유의 기능, 엔진이 마모 방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건데요. 이제 밑에 해설부터 보시면, 자, 밑에 보기를 보시면 윤활의 목적은 원활한 엔진 회전, 그 다음에 각부 마찰로 인한 마멸 방지, 뭐 이런 대표적인 이제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멸 방지, 마찰 감소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냉각 작용도 있습니다. 냉각 작용도 있고 세척 작용도 있습니다. 청정 작용이라고도 합니다. 윤활유가 이런 작용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익혀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윤활 작용 맞죠? 윤활 작용 되고요. 그 다음에 연소 작용은 아닙니다. 윤활유는 태우는 건 아니죠. 계속 윤활유가 타버리면 윤활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냉각 작용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냉각 작용, 방청 작용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청 작용은 유막을 형성해서 녹이 나지 않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방청 작용이라고 합니다. 방청 작용 당연히 되겠죠. 네, 6번. 축전지의 방전은 어느 한도 내에서 단자 전압이 급격히 저하하며 그 이후는 방전 능력이 없어지게 된다. 이때의 전압을 땡땡이라고 한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방전 종지 전압을 정의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축전지 방전은 어느 한도 내에서 단자 전압이 급격히 저하며 그 이후는 방전 능력이 없어지게 된다. 이때 전압을 방전 종지 전압이라고 합니다. 축전지 방전 종지 전압이란 축전지 방전 끝 한계 전압이면 한 셀당 1.7에서 1.8V 이하로 방전되는 현상이다. 밑에 이제 적어놨습니다. 방전 종지 전압 이하로 방전시키면 축전지 성능이 저하된다. 여기서 이제 가끔 이제 축전지 성능이 저하된다. 요거 가끔 물어보고요. 1.7에서 1.8 이하로 방전되는 현상, 요거 물어봅니다. 방전 종지 전압에 대해서 방전 종지 전압의 정의, 요거 지금 빨갛게 사각형 되어 있는 부분들은 눈에 익혀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번 넘어가겠습니다. 7번. 건설기계 장비의 충전 장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발전기는, 발전기를 물어봅니다. 건설 장비도 마찬가지고 일반 트럭이라든지 자동차, 답은 삼상교류 발전기입니다. 삼상교류 발전기, 요거는 그대로 외워 놓으시고요. 삼상교류 발전기는 외워 놓으시고요. 1번 단상교류 발전기, 3번의 와조류 발전기, 4 직류 발전기, 이런 부분은 이제 한번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상교류 발전기는, 단상교류는 하나의 전원과 부하 사이를 두 개의 선으로 연결한 가장 간단한 회로다. 이렇게 그냥 익혀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단상교류 발전기. 그 다음에 삼상교류 발전기는 고정된 고정자 스테이터, 회전하는 회전자 로터, 이들을 지지하는 실드, 엔드 실드, 그리고 다이오드, 정리형으로 구성된다. 이 형식의 교류 발전기는 회전자와 고정자의 상대 속도가 회전 자기장과 동기해서 회전하는 발전기다. 따라서 동기 발전이라고 한다. 동기 발전기라고도 한다. 이것도 익혀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와류 발전기는 맨도리 전류라고도 하는데, 전기학에서 전기장이나 장기장의 변화 혹은 전자파에 의해서 도체 내부에 유도되는 전하의 움직임을 말한다. 보통 이거는 이제 자기 부상할 때 많이 쓰는 이제 와전류라고 합니다. 4번 직류 발전기. 직류 발전기 작동 원리는 이제 교류 발전기하고 거의 같고,
정류 여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정류자라는 건 또 뭐냐? 정류자라는 건 정류를 순간적으로 끊어서 코일이 반바퀴 돌 때마다 전류 방향을 바꾸어서 코일을 계속 같은 방향으로 이제 회전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전류가 끊기는 순간 코일은 관성에 의해서 계속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 일정한 방향으로. 그 역할을 해주게 하는 것이 정류자입니다. 정류자 이렇게 익혀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폭발 행정 끝 부분에서 실린더 내의 압력에 의해 배기가스가 배기 밸브를 통해 배출되는 현상은 폭발 행정 끝 부분에서 압력이 높아지면은 배기가스가 배기 밸브를 통해 배출되는 현상은 블로다운이라고 합니다. 자, 1번 보시면 블로업, 2 블로바이, 3번 블로다운, 4번 블로백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단어들을 한 번씩 그냥 뜻인지를 알고 넘어가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1번에 블로업은 포장된 콘크리트가 이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팽창 때문에 한 부분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부분이죠. 오르는 현상을 블로업이라고 하고요. 블로바이는 압축 행정 시 혼합가스가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로 누출되는 현상을 블로바이라고 합니다. 블로다운은 이제 폭발 행정 끝부분에서 실린더 내 압력에 의해서 배기가스가 배비 밸브를 통해서 배출되는 현상을 블로다운이라고 하고요. 4번 혼합가스가 밸브와 밸브 시트 사이로 누출되는 현상을 블로백이라고 한다. 네, 요것들은 뭐 그냥 단어가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블로바이하고 블로다운이 가끔 나옵니다. 두 개만 익혀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동절기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디젤 엔진에 흡입된 공기 온도를 상승시켜 시동을 원활하게 하는 장치는 디젤 엔진의 내부에 500에서 600도 정도 온도가 올라가야 시동이 걸립니다. 그런데 영하로 떨어지면 온도가 차기 때문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데 그 온도를 예열시켜 주는 것이 이제 예열 장치입니다. 그 말 그대로 예열 장치입니다. 예열 플러그가 있죠. 예열 플러그. 예열 플러그가 있고 예열 장치 예열 플러그 주로 이제 예열 플러그로 많이 하고요. 흡기 가열식도 있습니다. 흡기 가열식 공기를 예열해서 실린더 내를 이제 공급하는 방식이고요. 연소실 안에 공기를 예연소실을 만드는 것이 이제 예열 플러그가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거 다 통틀어서 예열 장치라고 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10번 건설기계에서 기동 전동기가 회전하지 않을 경우 스타트 모터가 회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점검할 사항은 틀린 것은 배선 단자 여부, 배선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는 거 우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배터리 축전지 방전 여부 봐야 되겠죠. 타이밍 벨트 이완 여부, 요거는 아니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타이밍 벨트하고 시동 거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스타트 모터 돌아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4. 배터리 단자 여부 접촉,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타이밍 벨트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크랭크 축에 장착된 타이밍 기어와 캠 축에 장착된 기어를 연결해서 캠 축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벨트입니다. 또 그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와 연료 혼합기가 연소할 때 배기가스의 흡입, 배기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크랭크 축의 회전에 따라 일정한 각도로 유지하며 밸브의 열림과 닫힘을 가능하게 하는 캠 축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게 타이밍 벨트가 하는 일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문제 11번. 유압 회로 내 압력이 설정 압력에 도달하면 펌프에서 토출된 오일의 일부 또는 잔량을 직접 탱크로 돌려보내 회로 압력을 설정값으로 유지하는 밸브는 일정한 압력을 설정값으로 유지해야지만 기계가 압력에 의해서 파손되거나 이런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압력을 유지를 하는 것은 릴리프 밸브입니다. 릴리프 밸브. 쉽게 말하면 일정한 압력을 만드는 최고의 압력을 만드는 밸브가 릴리프 밸브고요. 리듀싱 밸브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감압을 하는 밸브가 리듀싱 밸브입니다. 감압 밸브라고도 하죠. 자, 1번 체크 밸브. 밑에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체크 밸브는 이제 방향 밸브인데요.
역류를 방지하고 회로 내 잔류 압력을 유지시키며 오일의 흐름이 한쪽 방향으로만 가능하게 한다. 한쪽 방향으로만 가게 하는 게 체크 밸브입니다. 그다음 릴리프 밸브, 유압 장치 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최고 압력을 제한하고 회로를 보호하고 과부하 방지와 유압기기 보호를 위해서 최고 압력을 규제한다. 네, 요게 릴리프 밸브의 정의입니다. 그다음에 3번 시퀀스 밸브는 순차 작동 밸브라고도 하며 각 유압 실린더를 일정한 순서로 순차 작동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밸브. 이를 순서에 맞게 시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 그게 시퀀스 밸브고요. 언로드 밸브, 4번 언로드 밸브는 유압 회로 내 압력이 설정 압력에 도달하면 펌프에서 돌출된 오일을 전부 탱크로 회송시켜 펌프를 무부하 운전 상태로 만드는 것. 예, 모든 압력을 없애는 겁니다. 예, 언로드 밸브는 모든 압력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언로드 밸브입니다. 네, 답은 2번 릴리프 밸브 되겠습니다. 12번 유압 모터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예, 유압 모터의 특징 자주 물어보는 거죠. 예, 제가 밑에 유압 모터의 장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 넓은 범위의 무단 변속이 용이하다. 예, 넓은 범위의 무단 변속 1단, 2단, 3단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손끝에서 감각으로 무단 변속이 가능합니다. 2번 소형 경량으로서 큰 출력을 낼 수 있다. 예, 경량화됩니다. 경량화되고 유압 모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25톤, 50톤 이렇게 내는 것 비하면 엄청나게 규격이 작습니다. 3번 구조가 간단하며 과부하에 대해 안전하다. 예, 구조가 간단하며 과부하에 대해서 안전하다. 4번 정역회전 변화가 가능하다. 5번 자동 원격 조작이 가능하고 작동이 신속 정확하다. 네, 6번 관성력이 작아 전동 모터에 비하여 급속 정지가 쉽다. 네, 관성력이 작다고 그랬습니다. 네, 7번 속도나 방향 제어가 용이하다. 네,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함으로써 네, 딱 제어가 가능합니다. 8번 회전체의 관성이 작아 응답성이 빠르다. 네, 이 유압모터의 작점 1번부터 8번까지는 잘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게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1번 관성력이 크다. 관성력이 크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관성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막 돌아가다가도 바로 스톱을 시킬 수도 있고 역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 예, 그게 관성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틀린 것은 1번이고요. 예, 구조가 간단하고 무단 변속 가능하고요. 자동 원격 조작이 가능하다. 요거 2번, 3번, 4번은 특징 중에 하나고요.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13번 오일량은 정상인데 유압 오일이 과열되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어느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가? 네, 1. 유압 호스, 2. 필터, 3. 오일 쿨러, 4. 컨트롤 밸브. 예, 오일량이 정상인데 과열이 된다고 오일 쿨러가 일단 먼저 봐야 되겠죠. 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글쎄 뭐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문제 같아서 예, 넘어가겠습니다. 14번 한쪽 방향의 오일 흐름은 가능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흐르지 못하게 하는 밸브는, 먼저 문제도 나왔습니다. 한쪽 방향 밸브, 방향 제어 밸브, 체크 밸브입니다. 예, 체크 밸브 답은 3번입니다. 감압 밸브, 리듀싱 밸브 말씀드렸고요. 예, 제어 밸브, 분류 밸브도 마찬가지. 이 감압 밸브, 체크 밸브 다 제어 밸브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15번 유압 탱크에 대한 구비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기 1번 적당한 크기의 주유구 및 스트레인을 설치한다. 2. 오일 냉각을 위해 쿨러를 설치한다. 네, 요거는 답은 2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예. 3. 오일에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밀폐되어야 한다. 4. 드레인 및 유명계를 설치한다. 네, 1번, 3번, 4번은 맞는 얘기고요. 2번 오일 냉각을 위해 쿨러까지 설치는 하지 않습니다. 탱크에. 자, 유압 탱크 내용에 대해서 보면 밑에 1. 개통 내 필요한 유량을 확보한다.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죠. 필요한 만큼의 유량을 저장할 수 있으면 됩니다. 2. 격판에 의한 기포 방지 및 제거한다. 3. 격판을 설치하여 유람이 출렁거림을 방지한다. 네, 2번, 3번과 같은 의미입니다. 4. 스트레이너 설치로 회로 내 불순물 혼입을 방지한다.
5. 탱크 외벽 방열에 의해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 탱크 외벽이 방열이 돼서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 그 다음에 6. 유압류 수명을 연장하는 역할을 한다. 네, 그렇죠. 7. 유압류 중의 이물질을 분리한다. 네, 유압 탱크의 하는 일, 조건 뭐 이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날개로 펌핑 동작을 하며 소음과 진동이 적은 유압 펌프는 날개로 펌핑을 한다 그랬습니다. 날개, 베인이죠, 베인. 예, 베인 뜻이 날개라는 뜻이잖아요. 베인 펌프입니다. 뭐 그냥 어렵진 않습니다. 문제 자체는. 소음과 진동이 적다. 여기까지 암기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음과 진동이 적다. 베인 펌프는 소음과 진동이 적다. 펌프는 베인 펌프입니다. 예, 날개, 결정적으로 날개 베인 펌프. 넘어가겠습니다. 17번. 유압 실린더 내부에 설치된 피스톤의 운동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제어 방법은 피스톤 운동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유량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유량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뭐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속도 제어 밸브를 가동시킨다 이런 얘기는 다 틀린 거고요. 예, 속도와 유량입니다. 속도는 유량. 기름을 많이 떼면 차도 빨리 가죠.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같은 예는 아니지만 자동차도 기름을 많이 실린더로 보내면 빨리 가고 기름을 적게 보내면 천천히 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번. 일반적으로 캠으로 조작되는 유압 밸브로서 액추에이터 속도를 서서히 감속시키는 밸브는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예. 서서히 감속시키는 밸브는 디셀레이션 밸브입니다. 감속시키는 거니까. 네. 캠으로 조작되며 유압 밸브로서 액추에이터 속도를 서서히 감속시키는 것은 디셀레이션 밸브입니다. 방향 제어 밸브는 아니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보기항에서 유압계통에 사용되는 오일의 점도가 너무 낮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모두 맞는 것은 오일 점도가 낮을 경우에 오일의 유동성이 커지죠. 커지면 펌프 효율이 저하되는 것은 뭐 당연한 내리고요. 오일 누설이 증가되는 거죠. 묽어지는 느낌이니까 오일 누설이 많이 됩니다. 유압 회로 내 압력이 저하되고요. 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시동 저항의 증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동 저항의 증가는 오히려 점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시동 저항의 증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니을은 반대되는 내용이고요.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펌프 효율이 저하되고 오일 누설이 증가되고 유압 회로 내 압력이 저하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도와 점도 지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점도는 액체를 유동시킬 때 발생하는 액체 내부 저항 또는 마찰을 말하는 것으로 이게 도는이 아니고 또는 이 말찰이 아니고 마찰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엔진 오일이 가장 중요한 성질이다. 오일이 점도가 너무 낮으면 유압 펌프 효율이 저하되고 오일이 누설이 증가되고 유압 회로 내에 압력이 저하 등이 발생이 된다. 점도가 낮을 경우에요. 점도 지수라는 것은 오일 점도가 온도가 상승하면 낮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점도가 높아지는 성질, 이 변화를 정도를 표시하는 것이 점도 지수입니다. 가끔 이제 겨울철에 점도 지수가 높은 걸 쓰느냐 낮은 걸 쓰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점도 지수가 낮은 것을 쓰는 거고요. 여름철에는 점도 지수가 높은 것을 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겨울철에는 온도가 낮으니까 낮은 점도를 쓰고 점도 지수를 쓰고 여름철에는 점도 지수가 온도가 높으니까 점도 지수 높은 걸 쓴다.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번. 유압 회로에 사용되는 제어 밸브 역할과 종류의 연결 사항으로 틀린 것은 유압 회로에 사용되는 제어 밸브는 일의 속도, 유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이전 문제에서도 나왔죠. 유량 조절 밸브가 속도를 제어합니다. 일의 시간 제어는 속도 제어 밸브가 이거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뭐 연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연관이 잘못됐습니다. 일의 방향 전환, 일의 크기, 압력. 요거 외우십시오. 일의 크기, 압력, 속도, 유량, 방향,
방향 전환 밸브. 네, 이렇게 외워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